JYY and the Graphics. We are back. 자,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이 노래가 나오는데 JYP를 한번 따라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인버스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인버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버스 퍼스펙티브 매트릭스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트릭스, 이 투영을 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돌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뭔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3차원으로 물체가 있는데 내가 3차원 위에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하면 이 클릭은 2차원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상은 3차원이지만 우리가 클릭을 하면 클릭 정보는 평면이기 때문에 화면이 평면이라 2차원 정보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2차원 정보를 가지고 현재 이 녀석이 어떻게 삐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여기 이제 마우스 커서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한 거예요. 여기를. 그랬더니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또 클릭을 하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고, 화면을 비틀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움직이게. 이번 챕터의 목표가 되겠고요. 49회 MC 인버스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시면서요. 49번 여기 이제 화면이 마우스를 해야겠다. 요거는 여러분들 숙제라서 제가 끝까지 안 만들어 놨고요. 여기 앤서를 카피해서 넣어 드릴게요. 앤서가 없어서 안 되나? 앤서는 제가 다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마우스가 안 되나? 됩니다. 네. 그래서 클릭을 해서요. 자, 이렇게 얘가 왼쪽 키보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여 다니고요. 오른쪽을 제가 누르면 이 좌표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은 게임류에서 보시면은 되게 많이 등장하는 사례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클릭을 할 때는 2차원 정보인데 이 화면은 3차원이고, 그러면 2차원에서 클릭한 게 3차원 화면이 투영이 되면서 어느 지점에 있을까? 라고 하는 걸 찾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하면 2차원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 점은 현재 얘의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 부분이 2차원 클릭이 된 거는 3차원 화면 중에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계산을 해서 2차원을 가지고 3차원 좌표로 바꿔서 집어넣으면 이런 예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요, 굉장히 게임류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CAD나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소개를 거의 하지 않고요. 대형 유니티나 다른 원리칩, 또 언리얼 이런 것들 툴해 보시면은 내부에 어딘가 숨어는 있는데 활용을 하기도 어렵고 이론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코드가 이해가 가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거의 국내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국내는 원래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사이트 조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해외 쪽에 찾아보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급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 네, 그러다 보면 만들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함으로 오늘 인버스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트릭스, 퍼스펙티브 매트릭스, 퍼스펙티브 또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어떤 형태로 써도 좋지만 결국 얘를 뒤집는 인버스 기술에 대해서, 인버스 루틴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챕터가 이번 로봇공학 전체에서 쿼터니언보다도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최종적으로는 코터니언도 마찬가지지만 수식을 갖다 쓰시면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도 여러분들이 수식 이해하신 다음에 갖다 쓰기만 하면 잘 동작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차원 점을 2차원 클리킹 했을 때, 2차원에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3차원 좌표를 얻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클릭을 하면, 클릭 정보는 언제나 그렇지만 on, L 버튼 다운 이런 함수를 통해서 2차원 정보를 얻어줍니다. 이 2차원 정보를 가지고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원래 얘가 뭐를 했어요? P는 3차원을 집어넣으면 2차원이 나오게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었죠. 그래서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2차원에 P 인버스를 넣으면은 3차원이 나오게 이렇게 문제를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들은 3차원 공간상의 점이라서 이 녀석이 여기로 휙 하고 움직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뭔가 인지 부조화가 하나가 펼쳐져요.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꾼다. 뭔가 3차원으로 이런 오브젝트가 있는데 얘를 2차원 공간 안에다가 투영을 시키면 이 위에 이런 식으로 평면 정보로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2차원 그러면 3차원이 2차원으로 가는 거는 정보 하나를 날려버리면 이 녀석이 2차원화가 될 수 있는데, 2차원인 거를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2차원 정보인 클릭 정보가 3차원이 되려고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나는 원래 2차원인데 3차원이 돼야 돼요. 정보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개수가 2개만 있는데 그게 3개가 돼야 되다 보니 x2, y2 여기 지금 2차원 점 데이터이고요. r제곱은 r은 리얼 넘버, 실수 공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걔가 r 2개가 있어서 2차원이니까 r제곱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x2, y2라는 점은 실수 평면에 속해 있는데 이걸 어떻게 3차원으로 3차 공간으로 늘릴 것인가. 그러면 결국 정보 하나 부족한 걸 어디서 우리가 꺼내와야 되겠고요. 바로 추가적인 정보, 엑스트라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평면인 겁니다. 우리가 이걸 클릭을 할 때, 클릭을 하면 2차원 정보인데 어떤 평면, XYZ 공간상에서 하나의 부족한 점, 우리는 XY 2개만 알고 있는데 2개 가지고서 X3, Y3를 만들 수 있어도 Z3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Z3에 해당하는 거를 미리 넣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평면이에요. 이 평면은 X축, Y축이 있는데 Z는 0인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이 있다면 그림을 이렇게 보고요. 그럼 Z축을 방향으로 평면이 뭔가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는 이 평면을 Z는 0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X축, 이게 Y축, 이게 Z축이 있을 때 여기를 관통하는 평면이 있다라고 하면 걔는 뭐예요? Y는 어떤 Y든 다 되고 Z는 어떤 Z든 다 돼야 되니까 X가 특정한 값을 갖는 거. 예를 들면 X는 3인 평면, Y하고 Z는 모든 YZ가 다 만족되고 X는 반드시 3이어야 된다면 평면이 하나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이 지점 Z는 5라고 하는 지점을 통과하는 평면은 Z는 5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Z 값이 원점을 통과하게 되면 Z는 0인 평면, 하지만 X하고 Y는 어떤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Z는 0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대입해주면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0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Z는 0인 평면인데 요 위에 있기 때문에 Z3는 무조건 0이 맞긴 맞습니다. Z는 요 평면은 XY, Z 공간 중에 Z가 무조건 0인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때 해당하는 X하고 Y를 구해야 되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걸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 바꿔서 꼭 반드시 Z는 0인데만 쓰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Y는 0인 것도 쓸 수 있고 X는 0인 것도 쓸 수 있고, 또는 이 삐뚤어진 평면에 대한 것들도 추가해서 X3, Y3, Z3의 구속 조건으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게임이나 캐드류에서 Z는 0인 평면이 있고 이 위를 자동차가 움직인다거나
또는 뭐 바바리안이 뛰어다닌다거나 마법사가 뛰어다닌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Z는 0인 평면에 대해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조금 그러면 쉬워질 수 있나? 라고 봤는데, 아까 제가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회전을 하고 있죠. 이 공간 자체를 지금 회전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전을 했을 때 카메라 좌표계에 따른 회전 관련된 부분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거꾸로 뒤집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퍼스펙티브 과정이 복잡한데 그걸 뒤집는다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여기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에서 호모지니어티, 항상 끝에가 1로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1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트릭스 3장에서 배웠던 거를 여기다 갖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쭉 채워져 있고요. 그러면 원래의 수식은 이거는 P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3차원 정보, 여기는 3차원이에요. X, Y, Z 1이 들어가 있죠. 이걸 곱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P하고 여기 벡터 V를 넣으면 VP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고요. 이때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을 1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코드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은 이제 카메라 구조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카메라 클래스 안에 이 부분을 1로 만들어주는 코드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You Can 하고 들어가 보시면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뭔가 R, T, 뭔가 회전, 이동에 대한 것들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마지막 현재까지의 카메라가 얼마만큼 회전됐는지의 양에 대한 Z값을 살짝 저장을 해놨죠. 나머지들을 나누기 Z를 토대로 해서 호모지니어티를 1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뒤에서도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왜 Z가 나오냐고요? 마지막에 00-10하고 X, Y, Z 1이 마지막 행과 이 벡터가 곱해지면 0, X, 0, Y, 마이너스 Z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마지막 숫자가 VP의 마지막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Z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Z로 다 나눠줘서 이 부분을 1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티 1이라고 하는 걸 되게 조심해서 여기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거를 거꾸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P를 그냥 인버스로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원래 P에다가 3차원을 곱하면은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뒤집어서 문제를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대한 이제 프로젝션이 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 된 벡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Z이기 때문에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 Z로 다 4개를 나눠주죠. 마이너스 Z를 마이너스 Z로 나누니까 1이 됐을 거고요. 이 부분은 Z가 있는데 마이너스 Z로 나눠주니까 부호 마이너스만 남았고요. ENF 오버 M 빼기 F는 마이너스 Z분의 1로 표현했고요. 코탄젠트 2분의 알파 Y도 마이너스 Z분의 Y, X에 대한 것도 마이너스 Z분의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티를 1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션 된 결과는 마이너스 Z로 나눠서 이게 뭐예요? 화면 2차원 화면의 X좌표, 이게 2차원 화면의 Y좌표가 되겠고, 이 녀석은 사실상 숨어있는 높이 좌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클릭할 때 2차원 형태의 클릭을 할 때 이 녀석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만 했었고요.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기술 하나를 더 추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면 이 첫 번째 줄은 3차원이 2차원화 되는 과정인데, 이걸 뒤집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수식이 나올까? VP, 프로젝션 된 걸 P 인버스로 곱하게 되면 V가 나옵니다. 바로 X, Y, Z 1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 지금 요 결과 2차원을 P의 인버스에다가 곱하게 되면 X, Y, Z 1이 나오도록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버스 수식을 일단 간단하게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인버스를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요 유도 과정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서 보시면서 하나씩 이해가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수식은 이와 같이 나오고 2차원 데이터를 투입을 하면 3차원이 나오는데 이 수식 자체가 최종 수식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한번 이제 그 프로젝션부터 다시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션에 대한, 이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에 대한 인버스는 간단하게 빨간색으로 제가 구해가지고 1차적으로 여기다 놨다가 치고요. 얘 유도 과정은 뒤에서 보실 거고요. 그러면 또 다른 거는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영상 정보 자체가 회전을 하고 있죠. 좌표계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회전을 하고 있고, 카메라 트랜슬레이션, 뒤쪽으로 카메라가 이동되어 있고 로테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들도 거꾸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호모지니우스 행렬은 현재 T하고 R, 카메라는 뒤로 빼지고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하고 R이 합쳐져 있는 거를 H라고 제가 불러놨고요. 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구했는가, V라고 하는 벡터가 들어가면 카메라 좌표계에 맞춰서 회전 이동을 해주고요. 걔에다가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해준 다음에 스케일을 곱해서 절대 좌표계 위에서 본 2차원 영상 정보를 얻었었습니다. 이 과정이 그대로 여기에 투입이 되어 있고요. 여기 HG는 이제 지난주부터 현재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표현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HG는 지금 무시하셔도 좋겠습니다. H하고 V하고 곱해줬고요. 카메라 프로젝션 안에서 P 곱하고 S 곱하는 작업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야지만 3차원 정보가 2차원화가 되기 때문에 이 순서의 역순으로 거꾸로 해야지만 모든 것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거꾸로 가야 되니까 VG가 S 스케일 했죠. 640, 480이라 320, 240배를 했었는데 그걸 거꾸로 나누기 320, 나누기 240 해서 S의 인버스가 여기 들어갔겠고요. 그 다음에 P의 인버스를 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 H가 있는데 H도 카메라 좌표계에 맞춰서 역행렬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수식을 구해놓으면 여기다 이렇게 쭉 써놓으면 여기 VP라고 했을 때 아직 VG는 아니고요. 스케일은 빼놓고 H 인버스, P 인버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스케일을 뒤집고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뒤집고 카메라 좌표계의 회전과 이동을 뒤집게 되면 답이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원래 이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스케일을 했던 이유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1과 마이너스 1 공간으로 전부 다 조그미 형태가 되죠. 아무리 큰 오브젝트가 있어도 P 매트릭스가 곱해지면 모든 길이가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 1과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공간 안에 투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1이 640, 480에 투영되도록, 아까 얘는 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2배잖아요. 그래서 640을 뭔가 플러스 공간, 마이너스 공간으로 쪼개면 플러스 320, 마이너스 320 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값에다가 320배를 해주면 640 영역 안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뭐 여태까지 많은 예에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로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0배 했던 거를 320으로 나눠주고 Y축은 240배 했기 때문에 240으로 나눠주면 프로세스 영역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복잡한 거는 바로 이 프로세스 1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1에서부터 문제가 많이 복잡합니다.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셨다면요.
스케일은 했다고 치고요. 프로젝션 되어 있는 2차원 데이터를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의 인버스, 퍼스펙티브 매트릭스의 인버스에다 곱하면 뭔가 V 프라임이 나와야 되겠죠. 그걸 그대로 여기다 써놔봤습니다. 그래서 XP, YP 이건 프로젝션 된 거예요. 그래서 2차원이라서 XP, YP 그리고 Z는 현재 뭐라고요? 0인 평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고 2차원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여기는 0. 그런데 이때 호모지니티는 1이 아닐 수 있겠죠. 네? 앞서서의 수식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X좌표, Y좌표 그리고 여기는 Z좌표 이 부분은 호모지니티에 해당하는 이게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얘가 1이라고 하면 수식이 더 이상 안 풀리는 경우가 안 풀릴 수밖에 없어서 여기가 되게 1이 아닌 뭔가 중요한 숫자가 들어가고요. 원래의 비율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가 H라는 거는 H를 1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XP, YP를 H로 다 나누기 때문에 얘네들 값의 비율이 바뀌어버리겠죠. 그래서 XP, YP 0, H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한 좌표는 2차원 XP, YP 그리고 그 부분은 무조건 난 모르겠다. Z는 0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의 호모지니티는 1이 아니라 H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P의 인버스는 이와 같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3차원 좌표를 구하려면 이 부분의 호모지니티 H가 무언가를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P, YP 0, H라고 놓고요. 자, 여기에 H를 쓰는 이유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미지수가 몇 개예요? 3차원 공간 안에서 X, Y, Z 3개죠. 미지수가 3개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도 미지수가 3개가 필요하죠. XP, YP 우리가 입력해서 집어넣은 거죠. 우리가 클릭을 해서 아는 점 지금 다시 말하면 X, Y, Z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식이 3개가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곱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 세 번째 줄이 000-1하고 얘하고 곱해지면 그 결과가 Z가 되게 우리가 문제가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XP, YP, 0, H는 클릭한 점에다가 Z는 없죠. 정보가 지금 없으니까 0 호모지니티를 1이 아니라 H로 놓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오른쪽과 같은 수식이 나올 거고요. 이 수식을 풀어야 X, Y, Z라고 하는 3차원 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려고 보니까 식이 미지수 3개고 식은 몇 개인가 확인해 보시면 1과 여기 이 부분 1이 요 수식은 무조건 1이 돼야 된다는 게 하나가 보이고요. Z는 무조건 마이너스 H이고 XP, YP는 요 숫자들 W 나에게 H나 코탄젠트 2분의 알파는 다 상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수로서 X, Y하고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2는 아까 거꾸로 우리가 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프로세스 1에 해당하고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에. 그 다음에 이 부분 H 인버스는 카메라 좌표계의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쳐서 프로세스 2까지 합쳐 놓게 되면 와 너무 복잡해요 라고 하는 수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결과물은 P의 인버스에다가 2차원을 곱해서 나온 벡터예요. 아직까지는 풀지 않고요. 얘하고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이 결합이 되니까 바로 이 부분을 H 인버스 트랜슬레이션하고 로테이션이 포함된 부분을 H1부터 H34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퍼스펙티브 매트릭스가 곱해져 있는 형태이고요. 이제 이걸 이렇게 곱하면 우리가 X, Y, Z는 1인데 3차원 공간상에서 Z는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0이라는 숫자로 대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 로테이션 된 거랑 인버스 퍼스펙티브 매트릭스를 곱한 결과가 다 곱했을 때 최종 수식이 X, Y, 0, 1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곱할 때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여기 있는 H11부터 H34는 상수입니다. 왜냐하면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은 우리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과 여기 있는 인버스 퍼스펙티브가 곱해져 있는 것들을 곱해서 X, Y, 0, 1이 나오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TX, 이 부분을
부분을 ty, 이 부분을 tz, 이 부분은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식을 풀어볼 수가 있겠죠. 이걸 풀려고 할 때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수식인데 여기 무조건 0이에요. 이거하고 이거를 곱했을 때의 결과는 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000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 결과는 무조건 1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수식을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31323334하고 얘하고 곱해지니까 수식이 이와 같이 됐겠고요. 요거랑 헌수식이 이렇게 나오고 000이라고 이거랑 곱해서 ENF분의 N 더하기 F H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0하고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0, 이게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식을 조금 더 보기 좋게 하려고 이걸 나눠버렸어요. 이걸로 이 수식을 나눠버리면 바로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호모지니어티가 현재 1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보시면 1이 아니죠. 당연히 이걸로 모든 요소를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니까 1이 됐고요. 이제 호모지니어티 2를 만들었죠. 이게 바로 여기가 제일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겁니다. 이 결과가 이거랑 같다라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요. 여기가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이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줘서 1을 똑같이 만들어줬죠. 이제 얘네는 같고 이 부분이 이제 복잡하겠죠. 이 부분도 이 수식으로 전부 다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모지니어티 1과 이게 같다라고 넣는 게 아니라 이걸로 x, y, z에 해당하는 걸 전부 다 나눠줘서 1을 만들었으니 이제 이 수식이 무조건 0을 만들어야 되겠죠. 얘가 0이 되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이 수식 얘는 오른쪽으로 넘어가겠고요. 그죠? 지금 이 부분이 z잖아요. z는 사실은 0인데 이 수식에 만족하는 게 ENF분의 N 더하기 F H H 31TX H 32TY H 33TZ 플러스 H 34입니다. 그러면 Z가 아직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요. Z는 0이지만 그냥 있다라고 놓고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클릭을 할 때 1층도 있지만 2층도 있잖아요. 그래서 Z는 0이라고 하면 계산이 쉽겠지만 뭔가 클릭을 할 때는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임하다 보면 1층도 누르고 2층도 누르잖아요. 그래서 Z값은 아직 0이 아니라고 하겠고요. H34가 넘어가서 Z 빼기 H34 되겠고요. 자, 그리고서는 수식을 정리한 겁니다. 얘는 이쪽으로 오고 여기는 수식은 이쪽으로 가면 바로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겠습니다. 아이고 복잡하다. 뭐 이게 클릭 하나 하면 안 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 가지고 이제 와보면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우리가 Z2라고 정의를 했고요. Z2는 이 수식은 Z 빼기 H34분의 요거 H313133은 우리가 다 아는 값이고요. TX, TY는 클릭한 지점이고요. TZ는 우리가 그냥 0이라고 나중에 대입을 할 겁니다. 아까 여기서 보시면 어디 갔어요? XP, YP 0인데 이걸 요 결과물을 TX, TY 0이 아니구나. 마이너스 H네요. TZ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복잡하다. 자, 이걸 제가 작년에 유도를 했었는데 작년에 한번 틀려가지고 방학 때 공지 보내가지고서 수식 틀렸으니까 한 군데 틀렸으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값이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작년에 올 봄에 수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X, Y, Z는 1인데 Z는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값일 수도 있고요. H 인버스에 해당하는 건 쭉 정리를 해보시면은 이 부분이 원래 TX, TY, TZ 아까 H였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ENF분의 N 더하기 F H였는데 이걸 호모지니어티로 나눠줘서 바로 이 수식이 Z2니까 이제 간결하게 TX 나누기 Z2, TY 나누기 Z2, TZ 나누기 Z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원래 우리의 목표는 TX, TY, TZ는 클릭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값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3차원 수식, 바로 V를 얻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을 호모지니어티로 나눠줘서 1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 수식은 그대로 끌고 와서 TX 나누기 Z2 이렇게 하고
호모지니어스,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거는 인버스 취해서 지난주에 인버스 배웠죠. 곱해가지고 V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하고 똑같이 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 카메라의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이 인버스로 필요하죠. 그래서 H 인버스라고, HI라고 붙여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Z2를 구해야 되죠. Z2는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수식에서 나왔습니다. H313233, 바로 이 녀석의 H313233입니다. 그래서 H 인버스의 V항에 우리가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정의를 했잖아요. H31, H32, H33에 해당하는 건 이 행렬에 2번, 6번, 10번, 2번, 6번, 10번이 3, 2, 3, 3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H 인버스를 한 H 인버스의 V2, V6, V10에다가 각각 뭐예요? 우리 들어온 벡터 2차원 벡터입니다. V.x, V.y, V.z를 곱해 놓고요. 일단 나누기 이 수식을 씁니다. Z값 우리가 위에서 가져온 값 그대로 들어가고 빼기 H34 바로 14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Z2가 나올 것이고요. 이 Z2가 여기서 구해졌기 때문에 모든 TX, TY, TZ에 대한 거를 나누기 Z2를 해줬고 앞에 있는 HIV랑 다시 곱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 V의 Z값은 바로 우리가 Z 0이라고 나왔던 이 부분의 수식을 대입을 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좀 장황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거꾸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의 수식 P에다가 퍼스펙티브 매트릭스에다 3차원을 곱하면 2차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수식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이 XYZ가 각각 녹아 들어가서 이런 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수식을 그대로 이걸 이렇게 VP하고 이 수식이 같다라고 푸는 게 아니잖아요. 호모지니티를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Z로 이 수식을 다 나눠서 1이 되고 여기는 2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3차원을 2차원으로 만들 때 썼던 방법이고요. 얘 거꾸로 된 수식, 이 수식의 인버스는 빨간색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데이터가 우리가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 된 2차원 데이터잖아요. 그걸 P 인버스에다 넣었을 때 3차원을 구하고 싶은 형태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카메라에 맞춰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퍼스펙티브, 스케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꾸로 이제 스케일을 하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의 인버스, 마지막 H 인버스, 카메라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에 대한 걸 순서대로 거꾸로 풀어보겠다. 근데 스케일링은 간단하니까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1번부터 2번 과정 여기에만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유도하시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P 어디 갔어요? 이 P 매트릭스를 그려놓고 뭔가 집어넣는데 반대가 나오도록 뒤집는 과정이라서 생각보다 대부분이 0이라서 뒤집어 보시면 쉽게 지난번에 그 A, B, C, D 넣어서 우리 뒤집는 거 그거하고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P의 인버스가 여기 들어가 있고 P의 인버스에다가 2차원 점을 대입을 했고요. 근데 여기를 XP, YP 0, 1로 만약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은 나중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 아니라 어떠한 유형의 우리가 모르고 있는 스케일 값이 하나가 필요한 거고 호모지니티로 H라고 정의를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기는 2차원 클릭을 했기 때문에 Z는 없어요. Z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원래부터. 그래서 그냥 0이라고 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의 인버스하고 이 수식하고 곱하면 이런 수식이 나오더라.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V'이라고 정리를 한 거고요.
프로세스 2하고 곱해지는 부분이 이제 복잡한 부분인데, 이거를 여기에다 써놓고요. H 인버스, 그러니까 카메라의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에 인버스를 써놓고, 방금 전에 수식이 최종적으로 프로세스 2에서 풀려야 되니까 이렇게 써놓고요. 이렇게 곱을 할 건데, 복잡하니까 우리가 tx, ty, tz 이렇게 항을 살려놓은 상태이고요. 근데 얘네들 결과물이 이쪽 x, y, z 2라고 같다라고 푸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호모지니티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로 tx, ty, tz를 다 나눠줬기 때문에 나눠주는 거죠. 그 과정이 나중에 이 뒷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느끼시는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해서 곱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올 테니 바로 이걸로 나눠줘서 호모지니티 2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수식이 바로 z 값이 되더라 라는 이 수식이 하나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h를 모를 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있는 h 값 바로 어디 갔어요? 요 값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케일 값을 써야 되는지를 풀어야지만 우리가 x, y, z2를 제대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p, yp는 아는 건데 얘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풀기 위해서 한 번의 절차가 이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하고 얘하고 풀어서 호모지니티화해서 이 수식을 만들고 이 결과물이 z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수식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수식을 우리가 수식이 기니까 간단하게 Z2라고 해놓으면 tx, ty, tz 원래의 수식으로 돌아가서 h 인버스에 해당하는 거는 tx, ty, tz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로 다 나눠줘야 되니까 Z2로 나눠줘서 이렇게 수식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을 할 때에는 h 인버스 구해놓고요. tx, ty, tz 위의 수식을 토대로 해서 구하고 나누기 z2를 해야 되니까 z2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이와 같이 구합니다. 근데 z2는 뭐였냐면 h3에는 h3이 h33이 필요하니까 여기 인버스 해놓은 거 앞부분에 있는 놈에 2번, 6번, 10번에 해당하는 것들을 값을 가져다가 여기까지 쭉 구해준 V하고 곱을 해서 그리고 Z 빼기 H3, 4번을 해서 우리는 H가 들어가 있는 ENF, N 더하기 F는 우리가 아는 값인데 H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Z2를 구하고, 요게 합쳐져 있어서 따로 ENF, N 더하기 N은 1이고 F는 65,535였잖아요. 얘들을 합쳐서 Z2를 구해야 하니까 Z2를 알게 되니까 Vx, Vy, Vz에다가 나누기 Z2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V 매트릭스에다가 나누기 Z2를 하는데, 나누기 오퍼레이터는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1 나누기 Z2를 곱해서 V는 Z2로 나눠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요 녀석, 얘는 요거가 무조건, 요 부분만 V에 있고요. 얘는 무조건 1로 되어 있는 거라 H 인버스에다가 요 벡터 V로 곱해서 마지막 나온 결과에다가 Z는 특정한 값 0, 1, 뭐 1층이면 1, 2층이면 2, 여기 바닥이면 0을 대입해서 최종적인 V를 부하게 됩니다. 이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게 49번 예제가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방금 전에 있는 이 수식이 답이에요. 사실은 이걸 잘 카피해서 붙이시면은 여러분들이 클릭 이그젬플을 완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되게 써먹을 때가 많은 고급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저도 이 기능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유도해서 만들었던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전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조금 더 코드 안쪽으로 들어가서 49번 숙제를 하시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인버스들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인버스 과정이, 카메라의 인버스 과정이 여기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코드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결과를 유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여기 오류가 하나 보여서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